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가가본, 마이다이 가가본의 교겐이라는 전통 음악입니다. 일부러 이걸 깔았습니다. 가가본은 원래 그 능악이라는 거하고 교겐, 이게 유명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가본의 백만석 돌파 작전. 자, 마이다 토시이에와 토시이에와 김효철이 이제 백만석을 돌파하기 위해서 경제건설에 나섭니다. 독과 막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경제를 재건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혼마루에서 밤에 두 사람이 회의를 했을 겁니다. 김효철을 딱 집어서 얘를 데리고 간 게 아마 김효철이 그만큼 유능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마루 어전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성주가 지시를 합니다. 여태루, 여철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여태루라고 그랬대요. 여태루, 내가 너한테 우리 가가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가본을 한 8개나 9개 지역으로 쪼개서 공업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가본의 지도인데요. 지금 그 빨간 표시가 되는 데가 바로 가가본의 중심이 되고, 이 월전은 이때까지 가가본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토로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능동 노토 반도입니다. 요거는 지금 영토가 지금 될락말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비선이라는 데는 이건 독과 막부의 직할 영지입니다. 바로 코앞에 지금 그 독과 막부의 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월중이라는 데는 도야마입니다. 이 먹으러 들어갔다 실패했죠. 자, 일단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뺐습니다. 다시 가가본이 이걸 뺏었어요. 사도 금강을 양보하는 대신 월중 도야마는 자기네가 가졌습니다. 자, 가월등 이 지역을 경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김효철이 네가 이 가가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기술자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업 단지를 조성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자가 그 동네에 몇 명이나 있으며 그 기술자들이 만든 물건을 배로 싣고 일본 전국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거를 단지를 가급적이면 그 바닷가 쪽에 하는 것이 물류 이동상 좋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제가 이 전체를 돌아다니게 보면 전부 그 단지들이 생산 거점이 좀 바다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해철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삼경 안에는 경제 논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공자님도 다 경제 가르쳤어요. 중국은 2000년 전부터 그 대단한 상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상인들이 쓴 책들이 뭐 상경이니 뭐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고전을 수입해다 읽었습니다. 일본이. 자, 첫째, 지금 현재 이 성주하고 김효철이는 다카오카 성으로 일단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카오카하고 아나미지라는 이 두 지역은 옛날부터 이 동기, 철기를 생산하던 전통이 있으니까 동기, 철기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경력 있는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카오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이런 동기나 철기를 제작해서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대불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불이 크잖아요. 몇 메타씩 되고. 자, 이게 다카오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늘날 팔고 있는 동기입니다. 이 다카오카 동기가 굉장히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구리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또 구리로 또 이렇게 만든 꽃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술잔이죠. 전부 이걸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리로 만든 뭐 접시 비슷하네요. 그런 건데 아주 뭐 대단한 예술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카오카에서 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중에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곡, 일본말로 규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도자기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전부 모아야 된다.
그래서 가마 근처에 전부 살게 해야 되고, 규탄이 도자기는 알고 보면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건너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하고 아마 협조를 하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일본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도자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통 료칸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을 생산하는 걸 갖다 이제 독려하고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죠. 일본 내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도자기, 또 뭐 이런 도자기, 또 이런 도자기, 이런 걸 만듭니다. 저도 지금 이런 걸 지금 집에 몇 개 갖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십니까? 지금 저게 대체로 다 그 규탄위에서 만든 도자기들입니다. 자, 거기 가서 기념으로 사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즈라는 데는 이게 지금 저 노토 반도의 아주 끝에 지점이 있는데요.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뭐 어느 나라나 전부 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의 소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즈염이 소금이 유명합니다. 천일염입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하여튼 뭐 이 구석까지 다 가봤습니다. 이 아저씨 내가 만났어요. 인터뷰도 한번 했고. 그래서 자기네는 전통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요새는 소금이 이렇게 좀 비싸대요. 이게 실제로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는데 그 공장 소금이나 먹고 자기네는 좀 비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도 지금 신안군에서 만든 그 천일염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몸에 좋다고 그래서 내 후배들도 돈 있는 애들은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더라고.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천일염 제작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현장에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자와 시는 금박, 금박을 장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박을 쓸 일이 많아요. 불상을 만들면 전부 금박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본 금박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본 청주 정종을 이렇게 사면 그 정종 속에 금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이 가나자에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자에 있는 금박 가게입니다. 두 집이 유명해요. 박좌라는 집하고 박일, 학구자하고 학구이찌라는 집이 유명한 두 집 다 가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구이찌 가게 풍경입니다. 이거는 동경에 있는 학구자의 니혼바 지점입니다. 뭐 무슨 뭐 럭셔리하잖아요. 보석 가게처럼. 자, 이게 가나자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구자라는 가게를 들어가면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아예 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구경하라고. 여기도 제가 가서 또 봤는데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요 돈이 80억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금박이 이 지금 그 와리바시 같은 걸로 살짝 지금 한 장을 좀 떼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손바닥에 이제 잘라서 이제 올려주면 저한테도 줬는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면 금이 녹아버려요. 그냥 금박이 하도 얇아가지고. 원래 금은 그 르마티스의 그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저 금박을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금박이 용도가 많으니까 이 금박을 갖다 가나자 시내에선 장려해야 된다. 왜냐? 이게 금이 비싸니까 가나자 시내는 이제 치안 상태가 좋잖아요. 옛날에 에도 시대 때. 먼 바다에는 뭐 바닷가 쪽은 뭐 해적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금으로 치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금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팔아요. 그 동네 가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걸 전부 금박으로 만든 리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금이 공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박타지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전 10원짜리를 금덩어리로 만든 10원짜리 동전을 10,000번을 때리면 전지 사이즈, 가로 세로 약 한 1.2m 정도 크기의 전지가 됩니다. 그 박타지 기술이라는데 그건 10,000번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금박의 두께는 10,000분의 1mm입니다. 이게 지금 가나자가 이번 최고로 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와지마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노토 한도 아주 끝에 지점입니다.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서는 칠기 밥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뭐 옛날에 전부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이 칠기 밥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칠기 밥그릇을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전국에 내다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접시입니다. 접시도 지금 금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기를 입혔고 지금 후지산을 그려 넣습니다.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뭐 노력 좀 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만들고 밥그릇도 아주 폼나게
두루미 학이 날아가는 걸 넣어서 디자인해서 금박으로 해갖고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고마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가가시에서 좀 그 남쪽으로 기차 타고 한 25분 가면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요. 고마치는 철광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기가 있어야 칼을 만들고, 철기가 있어야 대포도 만들고 총도 만드니까 이 철광 단지 광산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고마스는 고마스 중기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랭킹 1등이죠. 중장비 이런 트랙터 만드는 데에서는. 우리나라도 길거리 걷다 보면 고마스라고 쓴 그 트랙터 같은 게 많이 댕기잖아요. 바로 그게 이 철광 단지를 개발했던, 바로 김여철 시대에 개발했던 그게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오늘날 고마스 중기가 지금 생긴 겁니다. 막 이렇게 트럭도 지금 어마어마한 트럭도 만들고요. 고마스 중공업. 자, 그 다음에 도야마라는 데는 나중에 도야마를 먹었으니까요. 여기는 목재를 조달해야 된다. 그래서 도야마가 이제 산지니까 해발 3,000m가 넘는 뭐 만년설 지역이니까 이 좋은 나무가 많이 나죠. 추운 데서 좋은 나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집을 지면 좀 목재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재로 집을 지으려면 역시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일본은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막 그 1702년에 명력대 화재 같은 경우는 동경시내 절반이 불타버렸고, 실제로 1632년에 가가본 같은 경우도 도시의 절반이 불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재가 많이 필요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목재 단지를 하나 조성한 거죠. 이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전부 목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뭐 천장 같은 것도 다 목재라고. 이 사람 건강에 좋은 거죠, 이 나무가. 스기나무하고 희바 이 두 개를 주로 쓰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약 7개 정도의 산업벨트가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김여철이를 그쪽 지역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내용을 전부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김여철이가 이제 이 관내를 전부 맡아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산된 물건들은 어떻게 갖다 팔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이거는 총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입니다. 이 절은 정말 가기가 어려운 데더라고요. 이 절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 있냐면, 지금요, 여기가 지금 노토 반도예요. 여기 노토 반도인데, 여기 지금 툭 튀어나온데, 지금 화살표인데, 그 노토 반도 끝지점이 있어요, 끝지점. 근데 여기는 일단 버스로는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부 자가용으로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 택시를 대절하든지. 마침 우리 펜스타 코리아의 물류 담당 상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던 코이시카와 상무가 이쪽을 자기가 잘 안다고. 그래서 그 코이시카와 상무의 차로 갔더니 진짜 가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뭐 버스 타고 갈 수가 없는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총지사절은 왜 이 절이 이 물류 거점을 이걸 썼냐면, 이 절은요 말살을 무려 17,000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내가 아주 놀랐어요. 거기 가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예 뭐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일본 전국에 자기네 말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17,000개나 있더라고요. 17,000개나. 그러니까 이 가가번이 성주가 이 총지사에다가 시주를 엄청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의 연안 무역 지도입니다. 지금 이쪽이 우리 독도입니다. 독도. 그러면 여기 시모노세키부터 이시미, 옛날 명칭인데 이게 뭐 가감이라고 쓴 것 같고, 코하마, 상고쿠, 뭐 후쿠오라, 와지마, 지금 여기가 지금 이시카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해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게 북해도입니다. 이 북해도에 여기 마스마이라고 썼고 여기 에사시라고 썼는데, 이 지역이 다시마하고 토시마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 배에서 이시카와 현에서 이 와지마 지역에서 배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 배가 자기네들이 생산한 칠기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관내에 생산되는 금박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싣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리로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배가 있습니다. 북전선무역이라는 배가 있는데 바로 이 배입니다. 키타마의 후네라고 합니다. 이 배가 크진 않아요. 한 7톤밖에 안 되는데 이런 배가 수백 척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 물건을 싣고 자기네가 생산되는 뭐 소금이든지 뭐든지 이시카와에서 생산되는 걸 여기다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북해도가 아이누족이 살던 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갖다 팔고, 올 때는 빈 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북해도에서 생산되는 톳과 다시마를 사가지고 다시 이걸 자기네 고향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일본 정부에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을 전개했죠. 이렇게 해서 이 무역의 결과 어떻게 됐냐? 가가 100만석이 가가본이 100만석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시나가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약 26만 5천석밖에 못했는데 이걸 갖다 10년을 하면서 100만석을 돌파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1614년에 죽을 때 100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당 100만석의 번으로 독과 막부 다음으로, 그러니까 막부를 제외한 260개 번 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100만석 돌파해가지고. 그래서 마에다 토시나가의 시대에 이 가가번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압도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가가번이 독과 막부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번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의 그 가나다 시내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시야마 기생거리라고요. 옛날엔 기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생은 없고 그냥 뭐 가이새끼 우리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가가번이 이렇게 동네가 가가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가나다시가 이렇게 일본에서 가장 좋은 아름답다는 겸유건 정원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서 바로 이 사람 마에다 토시나가가 김여철이를 데리고 이런 벨트를 생산했기 때문에 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